여러분은 프랑켄슈타인을 아시나요? 어느 날 제네바 공화국에 사는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자연 철학에 매료돼 있었고 결국 신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생명을 창조하는 실험을 성공시킵니다. 동네 납골당과 해부실, 도살장에서 뼈와 여러가지 살점들을 긁어모은 다음 2m 40cm에 달하는 괴물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미 새벽 1시였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촛불은 거의 타들어갔다. 그러던 그 순간 나는 반쯤 사그라든 촛불의 희미한 빛을 통해 그 녀석이 노란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 놈은 거칠게 숨을 쉬었고 발작을 일으키며 손발을 꿈틀댔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괴물이 너무 흉측한 나머지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고 나중에 괴물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의 부인과 아이를 전부 죽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메리 셸리의 공포소설로 허구의 이야기지만 프랑켄슈타인의 모티브가 되는 광기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오바니 알디니. 어릴 적 그의 삼촌인 루이지 갈바니는 생리학자로서 10년이 넘도록 개구리를 해부하며 연구했습니다. 이때 알디니는 개구리 해부 실험 도중 다리에 전기가 흘러들어가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이로 인해 알디니는 모든 생명체의 몸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는 죽은 생명체도 기계를 통해 전기를 흘려보내면 되살릴 수 있으며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기서 문제는 돼지나 소처럼 동물에게 가하는 실험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태생으로 1800년대 당시 이탈리아에서 사람의 시체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알디니는 점차 인간을 이용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생각보다 야망 있는 과학자였으며 자신의 실험을 통해 유명해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디니는 대중들 앞에서 공개 실험을 하게 되는데 1802년 1월 이탈리아 볼로냐. 네 여러분, 제가 알디니 박사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실험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실험인데요. 제가 이 시신의 폐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면 몸 안에 전기가 흐르게 되어 스스로 숨을 쉬게 되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 안 되지? 내 이론대로라면 분명히 살아나야 되는데. 알디니의 첫 번째 공개 실험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집에 가서 왜 실패하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실험했던 시신의 상태가 온전치 못했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시체의 상태가 더 훌륭한 표본을 구해야 돼. 이탈리아보다 영국에서 더 구하기 쉬우니까 그곳으로 가보는 거야. 사실 알디니가 이탈리아에서 사용한 시신들은 참수형으로 인해 목이 없는 시체들이었지만 당시 영국에서는 교수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상태가 보다 온전한 시신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망하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살아있을 때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시체를 원했죠. 영국에 도착한 알디니, 그는 바로 왕립외과대학교의 직원 파스를 찾아갑니다. 파스라는 자는 몰래 돈을 받고 시신을 구해다주는 거래인이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를 찾는다고요? 그럼 사형수를 데려와야겠는걸요?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바로 거래하는 걸로 하죠. 괜찮은 사형수가 있나? 뉴게이트 감옥으로 갑시다. 알디니와 파스는 감옥으로 향하게 되고 거기서 신체가 건강한 맘에 드는 사형수를 찾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포스터. 포스터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는 아직 구속만 되어 있을 뿐 사형이 확정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살해 혐의는 있지만 그가 살인을 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죠. 포스터는 끝까지 자신이 아내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하지만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포스터가 아내를 죽였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는 왜 사형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실 알디니는 조지 포스터가 사형에 처해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신을 실험체로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미 재판을 진행하는 여러 사람들과 심지어 판사까지 돈으로 매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포스터는 사형당하고 파스에 의해 왕립외과대학으로 시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실험을 관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알디니는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두 번째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는 첫 번째 전극을 시신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포스터의 몸이 들썩이는데
분명 몇 시간 전에 죽은 그가 움직이자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알딘이 이번엔 두 번째 전극을 항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포스터의 몸이 격렬하게 요동치더니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포스터의 시신이 살아난 줄 알았지만 그는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알디니의 2차 실험도 실패하게 되죠. 결국 그는 이번에도 시신의 상태가 좀 더 좋았다면 성공했을 것이라며 한탄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그의 행방은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교수형에 처해진 포스터의 아내의 지인들이 증언하기를 포스터의 아내와 자식은 너무 가난했기에 떨어져 지냈어요. 그가 돈을 벌어서 보내주는 시기였죠. 하지만 너무 힘든 생활고 때문에 그의 아내는 자식과 함께 자살할 것처럼 말했어요. 타살이 아닌 자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포스터 씨는 사형당해서 얼마나 억울할꼬. 결국 알디니의 욕심으로 인해 죄가 없을 수 있는 포스터가 희생되며 이 사건은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실험이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프랑켄슈타인의 저자 메리 셸리는 광기의 과학자 지오바니 알디니의 친한 친구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재밌는 미스테리 영상을 올라올 때마다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멍멍이었습니다.